자, 이전까지 우리가 뭐 배웠었죠? 상대성 이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 길이 관련해서 이제 시간 수축, 뭐 길이 공간 수축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에서 네. 이제 질량으로 좀 확장을 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자 보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의 변화나 그죠? 길이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서 봤고 이번에 이제 질량에 따른 실제 질량 변화보다는 질량에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 철 1kg를 갖다가 대포 1kg를 만들었다. 그럼 왼쪽도 오른쪽도 그냥 1kg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대포 똑같은 1kg인데 이 1kg의 대포를 쏘게 됐을 때 그때 나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얘는 날아가는 대포의 알은 질량이 그 해당하는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더 무거울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부딪혔을 때나 이런 거, 그치?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1kg짜리 뭐 사람이랑 대포알이랑 같이 보면 이게 지금 등 가속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등 가속도 네. 컨스탄트하다고. 그러면 얘나 똑같은 등 가속도면 상대적으로 대포랑 사람이 어떻다고 볼 수 있죠? 마치 움직이지 않는 거? 그치 정지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동일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 대포를 봤을 때 얘가 날아가고 있지만 1km로 보여요. 얘가 봤을 때. 근데 하지만 제3의 관측자가 실제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날아가는 대포를 보게 될 경우는 마치 이 효과는 1.1km로 느낄 수 있다고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 아. 때문에 얘를 미치는 영향이라 해야 되나 나중에 그거를 이제 음. 잠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이건 했고 그래서 이제 방금 서준이가 물어본 대로 뭐 속도 변화가 있다면 정지 상태의 동일한 질량을 m0라고 하면 그 정지 상태가 m0인데 그 m0를 무게를 가진 움직임의 상태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그 움직임의 질량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거를 이제 아인슈타인 옛날 쌤 정확히 기억 안 나네. 실제로 그런 상대적인 느끼는 변화를 계산한 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정지했을 때 그냥 기존 자체의 질량인 거고 얘가 V라는 속도로 움직였을 때 V라는 속도로 움직였을 때 얘가 변할 수 있는 질량은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이제 공식에 나와 있어.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광속은 이제 빛의 속도로 일정한 값이잖아요. 그러면 네. 요 분모 값이 있죠. 분모 네. 분모가 계속 커지면서 1에서 커지니까 이 차이 값이 오히려 더 작아지잖아, 그죠? 그러면 네. 더 작아지는 분의 1이니까 전체적으로 더 커지는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식으로 보면 가만 정지해 있는 질량이 m0인데 나중에 속력을 가져서 움직이면 빠를수록 그 끼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질량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되죠? 그래서 요거를 차후 나아가서 어떤 질량에 대해서 나중에 에너지로도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우리 MC 스퀘어 이 말 들어봤나요? 이거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질량을 가진 애가 어떤 속력 이상으로 빛의 속력이나 가깝게 이렇게 움직인다면 에너지를 하나의 에너지로 간주할 수 있겠다 해서 에너지 중수 공식에서 MC 이게 제곱을 영어에서는 스케일 이렇게 쓰거든요. 사각형도 네. 스케일이죠. 네. 그죠. 왜냐면 이제 사각형의 넓이가 뭐예요? 똑같은 길이죠. 편. 그죠? 네. 그래서 스케일가 사각형이면서 동시에 제곱으로도 같이 영어로 쓰여요. 됐고. 그래서 이제 정지한 물체를 M0가 가진 에너지를 이에 MC 스퀘어에서 그냥 M0C 스퀘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냥 MC 네. 스퀘어식에 정지해 있는 물체라고 했으면 그 정지해 있는 물체 M0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방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잘못 생각해야 돼. 요즘에 이렇게 정지해 있다고 해서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정지한 상태로 질량이 있으니까 걔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광속의 영향을 받게 되면 에너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한 물체에 가진 나중에 에너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 때에서 마치 모든 게 가만히 있대서 0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정지한 물체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 말은 우리가 통합과 갈 때부터 많이 들어봤죠. 그뭐 네, 질량 결선. 그죠, 뭐 수소핵 융합 반응 이런 거 할 때 원래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바뀌는데 얘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먼저 질량 결손이 생겨서 에너지로 쓰인다 이런 말 했었어요. 그래서 네, 질량이 변화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게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하고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걸 보면 뭐 양성자, 중성자 각각 2개가 합쳐서 이렇게 헬륨 원자액이 되는데 그 각각으로 봤을 때 질량을 하면 어떻게 보면 2개에서 이 총 4개 입자의 합이 그대로 나와야 되지만 헬륨 원자액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어떻게 작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질량 비교하면 이렇게 네, 빠지는. 그래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서 그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로 전환된 거다라고 그냥 컨셉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그냥 새로운 용어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쌍으로 생성되는 현상을 쌍생성 현상. 그럼 이제 말을 좀 풀어보면 그냥 에너지가 큰 빛이 있는데 빛끼리 어떻게 부딪히다가 얘가 전자와 양전자를 생성하게 된대요. 이런 과정을 그냥 얘 2개 쌍이 해서 쌍이 생성됐다 해서 쌍생성 현상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빛이 어떻게 부딪히면서 전자랑 양성자를 형성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생성의 관점이고 뭐 소멸의 관점도 있거든요. 이거의 반대. 이거를 쌍이 만나서 소멸하더라 해서 전자 양성자가 이걸 쌍이라고 형성해서 이제 이해가 어떤 시각 뭐지? 그냥 유미한 게 있는데 나중에 갑자기 짠하면서 그냥 빛으로 바뀌었다 해서 소멸이라는 맥락으로 보는 거고 얘는 빛이 갑자기 뭔가 만들어지는 생성의 의미로 본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냥 네, 쌍 생성하면 빛이 양성자 전자 뭔가 뻥 하고 만들어졌다. 쌍 소멸하면 기존에 있던 전자 양성자가 쑥 하고 그냥 빛으로 변환되면서 사라졌다. 쌍 소멸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됐고 오늘의 메인은 이제 요거 핵 반응에서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 핵 분열하고 핵 융합 반응으로 나뉠 수 있겠다. 핵 분열이면 말 그대로 분열이니까 뭐 나눠지는 것 같고 그죠? 핵 융합이면 네, 뭔가 합쳐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거 어쨌든 핵 반응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뭔가 질량이 감소되고 일부 에너지로 바뀐다는 컨셉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자세히 볼 거고 일단 간단하게 핵 융합은 뭐 4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됐네 뭐 그 얘기인 것 같고 핵 분열은 큰 많은 덩어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U는 우라늄을 얘기해요. 우라늄이 뭉텅이가 있는데 얘가 지금 그림이 안 나있네. 동영상이죠. 밖에서 중성자가 한번 툭 때리게 되면 얘가 중성자가 네, 건드리면서 갈라지면서 플러스 또 중성자 3개가 분리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핵 분열의 그냥 시각 변화 프로세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요 개념 자체까지 가고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1, 1, 2, 3 지금 봅시다. 이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첫 번째 1번. 자, 똑같은 물체라도 정지했을 때보다 운동할 때 질량이 더 커진다. 맞죠? 자, 아까 네, M0 있고 운동하는 M이 있으면 얘가 더 크다고 얘기했었어. 자, 니은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하면서 아까 아인슈타인 얘기하면서 E는 MC 스퀘어 얘기했었죠. 요거를 네, 그 쌤이 텍스트 그냥 넘어갔는데 이 이름이 그냥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책에 뭐 제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 요거의 명칭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 자, 이거 맞고 3번 에너지는 질량으로 전환될 수 방금 이때 했는데
서로 그죠? 자, 그다음 핵분열 반응에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고 이때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공출한다. 이게 사실 그냥 질량 결손이죠. 네, 맞죠? 맞죠? 5번 네, 핵 융합 반응에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아까 일단 모든 게 다 질량 결손과 관련돼서 나중에 뒤에서 볼게요. 이거 틀렸지. 어, X. 자, 2번 뭐지? 질량 줄어든 질량 만큼 결손. 예, 방출하니까 질량 결손. 그다음 3번 얘는 ME는 MC 스퀘어인데 질량 결손만큼 변화된 에너지가 바뀐 걸 얘기하니까 질량 결손된 만큼 이게 이제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아까 정지한 질량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거 좀 조심하고. 선생님, 그다음 근데 잠깐만. 그, 지금 요거 1, 2부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에 1번. 정지 상태 질량 M0. 일정 속력하고 있는 놈 질량 M. 자, 그럼 당연히 움직이는 놈이 질량이 더 큰 거니까 1번. 기억 맞네요. 그죠? 네, 그다음 니은 V가 클수록 M이 커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죠? 네, 그다음 디귿. 물체와 같은 관성자표계. 관성자표계 그때 뭐래 정의했었냐면 정지해 있거나 또는 등속도. 기억나? 등속도 네, 상태일 때 그때의 좌표를 기준으로 공개. 그러면 관성좌표기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m 이꼴 m0다. 자, 관성좌표기 아까 그 슈퍼맨 같이 그 그림이랑 대포 똑같이 날아가는 등속도 두 개 있었죠. 네, 그죠? 그러니까 아예 정지해 있거나 비교를 할 때도 서로가 둘 다 똑같은 등속도라면 느끼는 정도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m 이꼴 m0라 봐도 맞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좌표가 정지면서 등속, 그러니까 정지면 정지대로 등속도는 등속도대로 그 관점일 때. 자, 그래서 네, 오케이, 이것도 맞네 그러면. 5번인 것 같고 2번 특수상대성이로 이거 앞에 거 그냥 복습일 것 같은데 기억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그죠? 가로 가능한 거 네, 맞고. 자, 빛의 속력은 관찰자 속력이 빛의 속력은 어떻다? 항상 무조건 일정한 일정. 거죠. 틀렸네. 자, 그다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정지했을 때보다 길게 관측된다, 짧게 관측된다. 뭔가요? 길게. 짧게죠. 길게 아닌가. 자, 아, 물체의 길이 우주선 생각해봐. 그래서 복습하면 자 이렇게 가는데 이제 관찰자 이로 그러니까 정지 관찰자 기준은 이제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주선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 먼저 시간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그때 쌤 그만 예를 들어 1.5초인데 얘는 2초가 걸린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네, 그 말 맞아요? 그러면 이 네,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이는 뭐냐면 얘가 분명 1.5초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 2.0초가 걸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 길이가 더 짧아서 이까지 가는데 더 길어질 거다라고 지난 시간에 맞죠? 공간 수축 뭐 이거 같이 하면서 공간일 때의 그 길이 변화랑 그 우주선 자체의 길이 변화랑 또 다르게 정확하게 따져 봐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길기가 아니고 짧게. 여기에 움직이는 물체란 거는 그냥 그 기본 그림에서는 우주선 길이 짧아진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딕을 조금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보세요. 1번만 답이겠네. 오케이. 자, 됐고. 자, 3번, 4번 지금부터 바로 봅시다. 4번이 지난 그냥 거의 복습이겠다. 보니까 이 그림이. 자,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설명 옳은 거 찾으세요. 자, 기억. 에너지 전자기파가 전자와 양전자를 쌍생성하는 현상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아까 그림 있었죠, 이거? 이렇게 네, 전자기파라는 빛이 부딪히니까 양성자랑 뭐 양전자랑 뭐 전자 이렇게 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하나의 파티클 같은 입자를 가진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은 음. 맞는 거고 이게 핵분열과 핵융합에서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거 맞죠? 네. 네, 좀 그림으로 뒤에서 볼 거고 디귿 로켓의 속도가 빨라지면 질량이 증가해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돼요? 맞죠? 속도 변화가 빠르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질량이 커지는 거죠, 그지? 네. 맞아요? 그러면 가속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F는 M에서 A는 M분의 F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분모값이 커지는 거네. 느끼는 질량이 커진단 말은. 그럼 어, 가속시키기가 네. 더 어려워지는 거 맞죠? 더 쉬운. 어, 아니지, 질량이 무거우면 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무게가 무거울 때 그 기준 속도보다 더 증가를 가속시킬 때 더 힘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보면 이 중력에 반하는 반작용의 힘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분모인 질량이 커지면 가속이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이 더 아, 들어와야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 맞네 그럼 그죠? 네. 반비례 관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기흥님 디귿에서 5번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4번 0이 탄 거 딱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 맞죠? 철수라는 이거 정지관찰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보기를 읽기 전에 뭐 얘가 뭐 1.5초 걸렸는데 얘가 정지관찰자가 보기에 뭐 2초가 걸렸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길이가 오히려 더 철수 입장에서 더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길이 수축. 자, 기억 볼게요. 영희가 탄 우주선의 길이를 철수가 간접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짧게 느껴지는 거 맞죠? 네. 됐고 니은 철수는 영희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측한다. 그죠? 영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초밖에 여기 시계 맞죠? B시계 1.5초인데 철수가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느리게 간다. 즉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이것도 맞네. 자, 디귿 영희가 관측할 때 우주선의 질량은 지면에 정지해 있는 시대의 질량과 같다. 왜? 영희는 지금 우주선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영희가 네. 관점이나 우주선 관점이나 마치 서로 같이 보면 그냥 정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맞죠? 영희 입장에서 우주선 그냥 같이 똑같이 정지는 상태로 느끼고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동일한 관성좌표계로 측정되니까 어떻게 똑같이 느껴지는 거 맞겠죠? 네. 이렇게 기억문제 그래서 5번이겠네요. 자 됐고요. 뭐 또 있네. 이거는 그냥 같이 풀자. 그죠? 네. 질량 결손이 일어났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MC 스퀘어죠. MC 네. 스퀘어가 아래쪽에다가 에너지고 정확한 거는 이제 델타 M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는 질량 결손 M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놨네. 아무튼 MC 스퀘어 2번이네 그죠? 자 6번은 네. 그냥 뭐 MC 스퀘어 계산하는 거라서 넘어갈게요. 그냥 보자. 이만큼의 질량 결손 그럼 얘가 정확하게 델타 M인 거고 질량 결손의 에너지 몇 줄인가? 에너지는 저기 MC C가 이렇게 3 곱하기 10의 8승의 스케일 제곱이니까 이거 그냥 계산기로 하든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귀찮은데 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7번 이것도 바로 같이 보자.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라. 정지해 있는 물체의 에너지는 0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니죠. 그치, 느끼면 안 된댔죠? 아까 E는 M0C 스퀘어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정지해 있는 물체도 네.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0은 아니다. 이거 조심하고. 예,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이 된다. 자, 요거는 조금 잠깐 저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네. 자, 질량 보존은 외부에서 뭐지? 뭐 분리되든 뭔가 합쳐지든 전과 후가 똑같다는 게 질량 보존이죠. 근데 핵 네. 반응할 때 나중에 뒤에서 볼 테지만 핵 반응할 때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뒤에 그림 나오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게 좀 니은을 부가적으로 적어주면 핵 반응 예
그것만 좀 주기 밑에다가 해놓으세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틀렸다. 자, 그 다음 디귿. 전자와 같이 질량이 매우 작은 입자도 속력이 빛의 속력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무한대로 접근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잠시만요. 전자와 같이 질량이 매우 입자도 그거네, 그죠? 아까 그 식 기억나? 그리고 이제 질량이 속력이 빨라지면 상대적으로 무거워진다 했잖아요. 그럼 얘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엄청 빠르게 하니까 질량이 엄청 무겁게 느껴지는 거 맞겠죠? 그리고 아까 책에서 쌤 되게 식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이거였나? 이거였나요? 네, 다시 맞을 거예요. 또 갑자기 그냥 흘려봐서 이게 안 보이네. 맞네, 맞네. 그래서 지금 질량이 처음 정지 질량이 작더라도 얘가 엄청 커지면 이 차이는 거의 맞죠? 1에 가까워지니까 0.5, 0.00001이 분모가 되면서 얘는 엄청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 맞으니까 일단은 일단 3번으로 볼 수는 있겠네.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 이제 다음 챕터 이제 핵 반응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 아까 나눠지는 거랑 합치는 거라 해서 이제 핵 분열, 핵 융합 이렇게 얘기했었네. 자, 볼게요. 자, 핵 분열은 말 그대로 분열하는 거니까 하나의 원자핵이 두 개 이상의 다른 원자핵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적혀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스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뭐가 일어나냐면 중성자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야. 이제 밑에 그림이 나올 텐데 좀 이따가 그러면 중성자가 팡 하고 부딪히면서 핵이 나눠지고 그때 많은 에너지가 발생한다. 됐네.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방금 얘기한 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요거까지 우라늄 예를 들어 이제 우라늄 230 92번이겠네. 우라늄 92번이 중성자 하나랑 꽝 부딪히면 얘가 이제 성질을 건드리면서 얘가 갈라지게 되고 됐나요? 그래서 네, 갈라지는데 단순히 갈라지는 게고 갈라지면서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리고 중성자도 다시 또 낱개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쌤이 방금 위에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밑에 딱 잘라보면 요 얘기예요. 우라늄이 중성자랑 만나면 됐죠. 네, 부딪히면 크게 일단 두 개로 분열이 되는데 똑같이 반반이 아니고 하나는 크립톤, 하나는 바름으로 분비가 된다. 그래서 크립톤은 뭐 원자 번호 36이고 바름은 36이라 56이라 돼 있네. 어쨌든 두 개로 갈라지는데 여기서 갈라지면서 일부의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큰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리고 낮게 세 개의 중성자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 기억하면 대충 수식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우라늄 있는데 중성자가 부딪혔어. 그래서 우라늄이 네. 그냥 우리 뉴트론하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여기 N자를 음, 따서 여기 N을 중성자의 뉴트론 N 붙인 거고 됐죠? 네, 중성자하고 우리가 원자를 명할 때 이렇게 A라고 하면 여기는 원자 번호 양성자 수고 위에는 이제 양성자 플러스 질량수 중성자 수인 건 기억나요? 네, 얘는 양성자 수만 적은 거고 얘는 양 플러스 중성자 합쳐서 얘를 질량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네, 중성자 보면 중성자라는 건 말 그대로 중성자만 있으니까 양성자가 없으니까 여기 제로겠지. 그리고 여기는 중성자만 있으니까 양성자 없으니까 중성자만 1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중성자. 자, 됐고 아까 여기 이제 중성자가 3개가 생겼으니까 그 앞에다가 여기 3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이해되죠? 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질량 결손 얘기하네. 자, 핵 분열 후 생성된 입자들의 총 질량은 핵 분열하기 전 입자들 총 질량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량 보존이 깨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단순히 그냥 질량, 그러니까 분해되기 전 질량이랑 분해되고 질량을 어쨌든 분해된 거 합치면 분해되기 전과 똑같아야 되는데 중간에 질량 결손은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질량 관점만 생각한다면 질량 보존은 안 되는 거예요. 됐나? 음. 그리고 네. 핵분열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로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된 거다. 됐죠? 그리고 이제 숫자 네. 좀 기억합시다. 200메가볼트 정도 가네. 일단은 좀 이따 다른 거랑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 좀 제대로 안 나 있어서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우라늄을 분열시킬 때 천천히 중성자가 정확하게 때려야 되기 때문에 좀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을 건드려야 돼요. 됐나요? 너무 고속이면 얘를 잘 못 맞춰요. 막 튕겨나가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음. 그래서 처음에 우라늄을 분열시킬 때는 느린 중성자가 일단 때려서 갈라뜨린 다음에 그다음 지절로 생긴 거는 중성자가 다시 또 빠른 중성자가 생겨버려요. 고속 중성자. 그러면 고속 중성자가 있으면 다시 핵분열하기 힘들죠. 그죠? 네. 그래서 얘를 다시 느리게 아, 만들어줘요. 느려지게 하는. 그치. 그게 우리 통합과 때 음. 감속제라고 해서 흑연 그때 통합과 뒷부분에 잠깐 선생님 설명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성자가 핵분열을 잘 시키려면 느린 놈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이렇게 됐고, 자, 로직은 자 기억. 한번 그냥 연습 삼아서 넣었네. 자, 기억은 무엇인가요? 기억. 요 놈이네. 중성자 좋지. 중성자. 기호가 네. 스몰 n일 거고, 자, 양성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밑에가 0일 거고, 0, 그 다음 1, 위에가 그치 2, 1이겠 1. 됐네요. 자, 여기 크립톤 발음으로 나뉘고 중성자가 3개네, 그죠? 그래서 똑같이 중성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곱하기 3, 3개 됐죠? 자, 됐고, 고속 중성자는 반응 전의 중성자를 의미한다. 맞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죠? 반응 전의 중성자는, 즉 우라늄을 핵분열시키려고 하는 중성자는 느린 중성자지, 그지? 느리다. 그래서 틀린 거고. 자, 그다음 핵 분열 후 방출되는 에너지는 몇 메가와트인가? 내신용으로 구멍 뚫었으면 아까 200메가였나? 네. 200메가볼트로 해서 틀렸네. 그러면 나중에, 왜냐면 이게 지금 핵분열하다가 핵융합하고 같이 나오는데 에너지 값이 막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좀 이따 일단은 핵분열 한 200 정도 된다라고 수치적으로 대충 크기는 알고 있어요. 자, 그다음 또 있네. 우라늄은 저속 중성자를 흡수하여 핵분열을 일으킨다. 핵분열이가 요거죠. 네. 그러면 맞죠?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 키포인트는 네. 요거 얘기한 거 요거. 네. 음. 근데 이거 흡수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네. 원래 충돌하면서 그냥 하는 건데 일단 요거 잠깐 일단은 저속인 거는 맞아요. 세모하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다음 다시 분열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수식에 대해서 좀 더 밑에 식을 자세히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위에는 아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질량수였나? 네. 그죠? 그래서 이 질량수, 자 보면 일단 이 수식 관점에서 정리한 게뭐 우라늄이 중성자랑 부딪혀서 바륨과 크립톤이 되고 3개의 중성자랑 에너지 생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 이 수식에서 변하지 않는 거는 숫자에서 밑에 양성자나 위의 질량수는 변하지 않는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질량수 또는 양성자 수의 왼쪽의 합과 오른쪽의 합은 항상 똑같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자, 요걸 빈칸으로 그냥 뒀어요. 자, 요쪽에 질량수 합 얼마지? 235. 아, 236?
그쵸? 예, 236이죠. 그럼 이것도 무조건 네. 236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해보면 이게 92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거꾸로 유추할 수 있고, 그다음 여기 양성자 수도 합치면 90이죠. 맞나요? 응. 네. 여기도 얘 어차피 0이니까 합치면 92 맞죠? 그래서 네. 조심해야 될 거 양성자 수, 질량 수는 똑같이 이렇게 맞는데 질량 자체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요? 질량 감소 때문에 네. 당연히 안 맞잖아요. 그죠? 에너지 바뀌니까. 그래서 변하는 거는 질량 자체는 질량 계순으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그래서 질량 수랑 그냥 텍스트로 딱 나왔을 때 이걸 질량수 얘기인데 질량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음 이제 핵융합이네. 약간 핵 분열이었죠. 일단은 합치는 건데 엄청 뜨거운 상태에서 가벼운 거랑 무거운 게 가벼운 상태에서 점점 무겁게 변하는 융합이니까 이것도 질량 결손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그 전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입자에 대해서 보면 우리 일단 중성자는 이제 대충 알았잖아. 뉴트론에서 여기 0, 1. 그 다음 여기서 수소는 원래 이제 첫 그냥 기존 수소는 중성자가 없죠. 그래서 그냥 1, 1 똑같고 이중수소는 여기 이제 중성자가 하나 붙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1, 1에 중성자 하나 또 붙어서 이게 2가 되는 거고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 붙어서 여기가 3이 되는 거. 음, 그래서 아마 이 그림으로 나올 텐데 자 일단은 핵융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양에서 자체 이제 순수 자연 상태에서 핵융합하는 태양에 대한 핵융합. 그 다음 우리가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핵융합로에서의 핵융합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태양에서의 핵융합을 한번 보면 여기 일단 보면 처음 스타트는 순수하게 수소 원자 핵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 이제 얘가 원자핵끼리 합쳐지면서 여기 중수소 1, 2 이렇게 1, 2 중수소 원자이고 얘가 한 번 더 또 합쳐지면서 두 개, 네 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인 셈이니까 둘둘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은 처음에 순수 수소끼리 있다가 중수소가 되고 이 중수소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헬륨이 되는 게 태양에서의 핵융합이다. 라고 이제 이 그림을 그냥 프로세스를 이해만 하면 돼. 됐나요? 네. 자 됐고 수식적으로 적으면 기본 단위가 수소 4개일 때로 이제 돼서 수소일 때 해서 이제 수소가 4개다. 해서 4개 수소인데 그다음 2개 만들어진 이거는 이제 중간 과정이고 결론은 이제 수소 4개가 시발점으로 해서 헬륨이 생성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에너지는 그림이 좀 생략됐네. 전자 2개가 생기는데 얘는 26 메가볼트가 생기네. 아까 핵 분열에서는 몇 메가볼트였어요? 200. 200이었죠. 그래서 걔네들보다는 좀 작네. 그런 수치적인 크기 쪽 가늠해보고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그림을 딱 보면 얘가 누구? 태양에서의 핵융합이다라고 이제 체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 핵융합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수십억도의 초고온 상태로 우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뭐야? 처음에 태양 자체는 순수하게 수소부터 출발인데 핵융합로는 이제 인공적이니까 바로 중수소랑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삼중수소를 처음으로 이제 결합시켜서 만든대. 어쨌든 얘랑 차이가 다르다는 거고 얘가 태양 쪽이고 얘가 핵융합로 반응이라고 본 거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중수소, 삼중수소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헬륨이 되려면 이렇게 둘둘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하나는 중성자가 밖으로 튕기 나가는 거고 얘 둘둘이 만나서 헬륨 원자 핵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17.6 메가볼트네.
자, 그래서 이제 핵융합 반응 자체로만 보면 누가 커요? 영화 둘 중에 어느 놈이 커요? 태양? 여기 있잖아. 여기는 26이고 네, 이거는 17.6이니까 태양이 크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요걸 이제 봤으니까 상식적으로 태양의 핵융합 반응이 크다는 거 인지하고 있으면 돼. 왜냐면 이걸로도 이제 누가 크다 이제 보기로 나오겠죠. 네, 음. 자, 이제 수직적으로 다시 4개 순수한 수소가 모여서 헬륨 핵융합 반응 이렇게 해서 26인 메가볼트냐. 어, 인공적인 2중, 3중 수소의 인공적인 결합으로 헬륨이 생성돼서 17.6이냐. 그래서 그림으로 안 나오고 이 수식만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딱 보면 순수 수소에서 출발했다 태양 핵융합. 그다음 2중, 3중 수소에서 출발했다 인공적인 핵융합로라는 그 시설에서의 핵융합. 됐나요? 그래서 네. 얘를 엄청 뜨겁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초록 색깔 보면 초고한 초과압 상태 반응이 일어나니까 용기 잘 만들어야 된다. 그냥 이 소리예요. 엄청 뜨거우니까. 자, 됐고 음. 그거를 다시 쌤이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 상에서 나오면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던데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다시 체크해 보면 여기 양성자 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얘는 2고 얘도 2 맞죠? 그다음 네. 질량수 얘가 5니까 이렇게 합치니까 5 맞죠? 이렇게 검토할 수 있으면 되고 변하는 거는 질량. 자, 왜냐면 얘 두 개가 합쳐지면서 헬륨 원자핵이 되고 하나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니까 얘랑 얘가 질량이 같은 거는 아니다. 그죠? 질량 결석이 일어나서. 자, 그러면 한 번 더 복습. 기응, 니은은 각각 무엇인가? 자, 일단 보세요. 스타트가 어떻게 되지? 순수 수소가 아니네. 2중, 네. 3중이니까 일단은 누구 융합 반응? 누구? 어디 융합? 용어가 뭐지? 그 장치 이름 네 글자? 그 핵융합로였나? 핵융합로. 핵융합로까지가 그 단어예요, 그냥 단어. 아, 음. 자, 그래서 기억은 지금 이거 기억을 어디 표시한 거지? 요거고 얘가 요거고 삼중 수소 표시 기억. 수소인데 자, 빨간 게 양성자인 것 같아, 그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붙어서 이 3개 덩어리가 질량수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네. 기억은 이렇게 적어야 된다. 됐고 기응, 니은은 각각 무엇이고 니은은 뭐예요? 니은 얼마지? 핵융합 17. 그죠? 17.6이었을 거예요. 17.6이고 네. 그 태양이 26 메가볼트. 그래서 나중에 내신 준비할 때는 알아야 돼요, 알았죠? 네. 자, 니은은 질량 결손에 나타나 맞죠, 이거는? 당연히 맞고 반응 전후의 질량은 동일한가요? 어, 아니셨나요? 그쵸, 당연히 질량은 아니지. 에너지로 변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네. 질량수는 동일하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네. 응. 그래서 틀렸고 질량 계출 방받고 오케이 지않네 밑에. 자, 이거는 살짝 모형이 아니고 모식도로 했는데 어쨌든 스타트가 수소핵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 분열이네. 핵융합이네. 자, 얘는 누구 핵융합이죠? 얘는 태양이라는 거 이제 들어와요. 아, 네. 그러니까 자, 핵융합 두 가지 뭐이? 태양 핵융합, 핵융합로의 핵융합로. 핵융합. 오케이. 네. 자, 좌측 반응은 실온에서 일어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뜨거운 데서 네. 일어나니까. 그다음 좌측 반응은 핵융합 장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그렇죠. 왜? 태양 알아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네. 이 그림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글이 나왔다면 이거는 맞는 거지. 이해돼요? 네. 얘는 핵융합로는 장치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어쨌든 지금 이 그림 상태에서는 틀렸네. 다음 중간 반응 과정에서 삼중수소를 이용한다. 아니죠?
얘 지금 여기서 이제 네. 하고 얘 중간 과정에서는 아마 이중수소 똑같은 놈이 두 개 합쳐진 거였을 거예요. 그림 보면 중수소 좀 이따 그림 확인해 볼 거고 어쨌든 삼중수소는 아니다. 또 틀린. 자, 그래서 이거 기본 문제고 제가 바로 이 다음에 뭐지? 이걸로 바로 갑시다. 대표 자료. 대표 자료 첫 번째 걸 거예요. 자, 아까 쌤 그림은 미리 했었는데 지금 한번 하고 같이 채워봅시다. 빨리 합시다. 자, 1에 1. 우라늄 92는 핵 분열을 한 후 저속 중성자를 방출한 거는 고속이랬죠. 얘는 고속이고 요놈이 저속이랬죠. 그래서 얘 틀렸네. 맞아요. 네. 그다음 2번 중성자 또는 다른 우라늄 원자가 연쇄 반응을 하면서 계속 핵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감속제 이용해서 계속 하면 일어나겠죠. 네. 자, 그다음 핵 분열 후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거다. 그거 당연하죠. 자, 이번에 얘 중성자 01 요거겠죠. 기억은. 자, 3번 핵 분열 반응에서 질량 결손 똑같은 걸 물어보네. 핵 반응에서 발생한 질량 결손은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에너지로 연례 에너지 형태나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고. 3번 저속 중성자를 흡수하여 요 맥락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부딪히면서 어떻게 보면 같이 한 개념으로 보니까 부딪히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리되는 거니까 흡수나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네. 4번 핵분열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려면 고속의 중성자를 속도를 느리게 하는 감속제가 필요하다. 맞죠? 빨리 일어나면 안 된다 네. 했잖아요. 그죠? 느리게 해야 되니까 감속제 필요한 거 맞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거 두 번째 거 바로 또 풀어봅시다. 이렇게. 자, 핵반응에서 17.6V 뭐 때문에 일어났냐 근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질량 결손인겠죠. 그죠? 질량 결손 때문에 얘가 에너지로 바뀌었다. 자, 2의 1. 핵융합 반응이다. 융합 맞죠? 자, 선생님 추가로 물을게요. 어디에서 핵융합이죠? 순수 수소가 아니네. 얘는 핵융합로에서의 융합 반응이겠죠. 네. 그냥 물어본 거고. 2의 2. 기역에 해당하는 입자는 양성자이다. 양성자가 아니고 중성자 해서 이제 이렇게 중성자. 이렇게 중성자니까 요거 맞고 틀려. 2의 3. 핵 반응 전 질량의 합과 후의 질량의 합은 서로 같다. 질량 자체는 보존 안 된다 했죠, 그죠? 질량 결손이 나중에 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같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질량 수는 전과 후는 같다, 그죠? 자, 됐고. 네. 자, 3의 1. 핵융합 반응은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핵융합인데 어떻게 가벼워져요, 그죠? 점점 무거워지는 거지. 자, 그래서 핵융합 반응은 이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가벼운 거에서 무거운 거로 가는 거 맞아요? 네. 자, 2번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여러 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핵.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태양도 얘도 처음 과정은 다르지만 헬륨으로 합쳐지는 건 맞죠? 응? 자, 그 다음 3번 태양 에너지 근원은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하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맞죠? 태양 에너지 근원은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하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니까. 맞네. 자, 이제 본 문제 쭉쭉 풉시다. 8번. 이거는 뭐 쉬우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네. 문제가 핵분열과 핵융합 과정에서 전의 총질량과 후의 총질량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둘 다 똑같죠? 질량 결손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감소. 둘 다 감소겠지. 어디 갔냐? 감소. 자, 됐고. 자, 10번으로 가서 옳게 말한 사람. 그럼 일단 다 읽어봐야 되겠네.
핵분열은 큰 분열이니까 갈라지는 거니까 큰 원자에서 작은 원자에 쪼개지는 거다. 당연한 소리죠. 맞고 핵분열로 생성된 원자핵들의 질량의 합은 분열 전의 원자핵의 질량 합보다 작다. 이것도 맞네. 맞죠? 전이 크고 네. 후가 작다 소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핵분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그러면 세 개 다 맞으니까 얘는 5번이겠다. 그리고 자, 9번, 10번 쌤 잠깐 정지할 테니까 풀어봅시다. 11번처럼 9번, 10번, 9번, 11번에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오고 수식으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번 일단은 핵분열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죠? 이거는 저속일 거고 얘는 이제 고속이 되나? 분열이니까. 자, 봅시다. 원자핵과 충돌하는 A는 중성자 맞죠? 응? 니은 네. 태양 중심부나 수십억 도의 초고온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 얘는 핵융합이잖아. 그죠? 이 말은. 그래서 지금 잘못 얘기한 거죠. 지금 네. 핵분열 얘기인데. 자, 디귿 핵분열 하기 전의 질량의 합은 핵분열 후의 질량 합보다 크다. 맞죠? 전이 질량 결손 전이니까 후는 질량 결손으로 깎아서 에너지가 바뀌니까 전에 핵분열 하기 전의 질량의 합이 이렇게 좀 지었다. 큰 거 맞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되겠어. 자, 그 다음 11번인가? 자, 요거 딱 네. 보니까 우라늄 하나가 이제 중성자랑 부딪히면서 갈라졌으니까 핵 분열이겠네. 요 그림이랑 비슷한 것 같고. 자, 기억. 핵 반응 후 질량의 합이 전보다 줄어드는 거. 질량 결손 때문에 줄는 거 맞고요. 예. 핵 반응 후 생겨나는 원자핵은 핵 반응 전 원자핵보다 가볍다. 또 맞는 거죠? 반응 후 생겨나는 원자핵. 네. 말 똑같은 말을 살짝 달리 표현했네. 디귿. 핵 반응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거다. 좀 쉽네. 기억니은 디귿. 자, 됐고 계속 갑시다. 이거 아까 선생님 잠깐 그거 할 때 했던 그림이네요. 바로 보면 순수하게 수소부터 시작해서 헬륨 원자핵 된 거는 태양에 의한 질량결손. 그죠? 자, 그러면 태양에 의한 핵융합이죠, 그죠? 자, 봅시다. 실온 아니죠. 태양에서 아, 일어나는데 태양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따른 거다. 왔고 그다음 디귿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은 질량이라 물었죠. 헬륨 원자 1개의 질량과 같은 거 아니랬죠. 질량 결손 네. 때문에. 2번이 될 거고. 자, 14번 일단 기호를 같이 봅시다. 스타트가 수소긴 한데 순수하게 수소 4개가 얘처럼 이제 수소 4개가 아닌 거죠. 얘랑은 다른 거. 그럼 얘는 핵융합로라고 적혀 있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바륨 아닌가? 아니지, 그거는 이제 바륨하고 갈라진 건 핵 분열, 크립톤하고 바륨은 핵 분열인 거고 지금은 헬륨. 그지 커져서 헬륨이니까 정확하게 하면 2, 4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네. 자, 됐고 뭐 중성자 개수 되고 17.6이고 이제 17.6 핵융합로는 태양 얼마였죠? 태양 20. 26이었지. 26이었어요. 네. 어쨌든 아, 이거 20. 작은 거고. 자, 그냥 물어봤고 한번 봅시다. 기억. 기억에 들어갈 원자핵은 우라늄이 아니라 방금 위에서 적은 헬륨. 헬륨이 들어가야 되지, 그죠? 자, 니은 초고온 플라즈마 이거 쌤 얘기하는 거야.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공의 핵융합로에서 융합하는 과정이 그냥 플라즈마 상태인 거야. 이게 전자랑 전자끼리 말을 그때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뭐라 설명되지?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에서 갑자기 뭐라 해야 되지? 융합되면서 크게 에너지가 막 생기잖아요. 마치 이제 네. 똑같지는 않지만 태양 에너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플라즈마 현상을 겪으면서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핵융합의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플라즈마 상태랑 똑같다. 이쪽이에요.
지금 자료 나오면 다시 한번 보내줄게. 네. 그래서 이거는 핵융합 자체에서 플라즈마 상태의 변화의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맞고. 디귿. 질량 결순에 의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 맞죠? 질량 결순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얻겠죠. 그래서 이는 디귿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또 있나? 더 있는 거 없네. 자, 15, 16세 잠깐 멈출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15번. 일단 그림이 합쳐진 거네, 그죠? 핵융합이겠다. 자, 봅시다. 그대로는 얘기하네. 핵융합입니다. 오케이, 맞고. 자, 니은 17.6 메가볼트의 에너지는 질량 결순에 의한 생기는 거 맞죠? 맞네. 네. 지금 반응 전 질량합과 질량 후의 합은 같은 게 아니고 반응 전이 더 크다.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자, 그 다음 16 오른쪽으로 가면 자, 가는 바륨하고 우라늄 덩어리 큰 거에서 바륨 크립톤으로 쪼개진 거니까 얘는 핵 분열이겠죠, 그죠? 핵 분열이고 나는 순수 수소에서 이렇게 헬륨으로 갔으니까 태양 관련 핵융합이겠다, 그죠? 태양 관련 핵융합. 자, 기억 볼게요. 자, 가는 핵 분열, 나는 핵융합 반응 그대로 적힌 대로 적은 거 맞네요. 자, 님 가의 반응은 우주의 수많은 별 내부에 일어나고 있으면 빛과 열을 만드는 에너지 원이다. 빛과 열을 만드는 에너지 원, 태양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가가 아니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디귿. 나는 태양 중심부에서 같이 초고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 뜨거운 태양에서 뭔가 맞는 얘기죠. 기읍, 디귿 해서 3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18, 19. 그대로 다네. 자, 18의 그림은 뭐죠, 이거? 그대로 적혀있네. 자, 핵융합인데 누구의 핵융합이다? 인공 핵융합. 그거 말고 우리 배운 용어 있잖아. 아, 진짜 핵융합, 얘는 핵융합로? 핵융합이겠죠. 또 문제 읽으면 안 되지. 당연히 얘 기억은 뭐 중성자겠네. 네. 됐죠? 요거는 18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서 기억은 중성자다 해서 그대로 맞고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것도 맞네. 그러면 계속 맥락이 똑같죠. 이제 말 바꿨네. 뭐로 바꿨어요? 반응 전의 질량 수의 합은 수. 반응 후의 질량 수의 합과 같은 거 맞죠? 네, 같죠. 이제 바꿨네. 그래서 키우님 딕은 둘 다 맞고 오답은 질량의 합 후의 질량의 합은 다르다. 그거만 조심하면 되겠네. 자, 19번 쌤 잠깐 멈출 테니까 풀어봅시다. 자, 가봅시다. 우라늄이라는 덩어리가 중성자 만나서 갈라졌네. 그러니까 핵 분열이겠어요, 그죠? 자, 나는 순수 수소가 아니고 이중 삼중이 만나서 됐으니까 얘는 이거 핵융합로겠다, 그죠?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 X가 공통으로 했으니까 얘는 중성자겠네. 이렇게 중성자일 것 같고 Y는 수소 어쨌든 이중 삼중이 만나서 더 큰 덩어리인 헬륨이 만들어진 거겠죠. 2, 4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기억은 X는 중성자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Y는 헬륨 원자핵이다. 이것도 맞네 그러면? 맞고요. 디귿. 나는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이 아니고 여기서는 핵융합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핵융합로에서 일어나는 거. 핵융합 반응식. 태양이려면 여기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수소가 그냥 순수 H1원이 4개다. 맞죠? 그렇게 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읍, 니은에서 2번이 답이겠네요. 됐나요? 네. 오케이. 일단 물리까지 하고요.